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일 새벽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총선 D-13입니다. 그런데 총선을 13일 남겨놓고 대선 도전 선언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죠. 김부겸 의원. 오늘 출정식을 한다고.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이니까 출정식을 한다고 대구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총선을 넘어서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권도전 선언이죠. 그러면서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대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꿈과 포부가 있었다. 총선과 대구시장 선거 이렇게 두 번 이제 했었는데, 두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승리해 이제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서 정치 인생의 전부를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필코 승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인 주호영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저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간다. 김 후보의 대권도전 선언은 이번 총선의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은 TK 정권 창출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좀 느닷없다, 의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보건대는 김부겸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부겸 의원이 지금 여러 조사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한테 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김부겸과 주호영의 대결로 끌고 가면은 진다, 아마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과 주호영의 대결이 아니라 그냥 김부겸 하나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선에서 5선 또는 3선에서 4선으로 넘어갈 때가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가장 고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구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제 그 3선이면은 12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3, 4, 12, 12년을 했는데 그 정도 밀어줬으면 이제 뭔가 좀 중앙정치 무대에서 커야지 하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선 그 느낌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선 도전 정도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말 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대선 도전을 선언한 적이, 선거 앞두고 선언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다. 그것이 정치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지역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됩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김부겸 의원이 지금 이제 총선 13일 남겨놓고 이른바 대권도전 선언을 했는데, 자, 그럼 이게 얼마나 먹힐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그 유권자들한테 호소력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객관적 정황으로 보면 김부겸 의원이 과연 민주당에서 대선 도전을 선언할 수가 있느냐? 선언할 수야 있지만, 그러나 그게 대선 도전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장 그 주호영 의원 측에서 주호영 의원 본인이 아니고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 문바들 허락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힘을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문바들로 지칭되는 강성 친문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과연 김부겸 의원과 같은 일종의 곁가지 후보들한테 그 대선 도전의 기회를 줄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도저히 없을 때, 그럴 경우에 저는 김부겸 의원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없다고 보나요?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죄로 만들고,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튼 조국 전 장관을 무죄로 만들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친문 강성 그 세력들, 지지 세력들, 이 사람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할 거요. 그럼 김부겸 의원한테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저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점, 그 점을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제 김부겸 후보가 얘기한 이 부분도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한다고 했는데, 자, 진영 정치가 가장 극성을 부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9월,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인데, 이때 김부겸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죠? 그 진영 정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점이 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부겸 의원의 이 느닷없는 대권도전 선언은 패색이 짙었구나, 이런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김부겸 의원은 이 같은 판단을 했을까? 그 패색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수성갑 선거에 관해서 원래부터 김부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여론조사를 많이 한 지역이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려 6개의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우선 가장 다 3월 26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6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TBC, 대구방송이죠. 대구방송하고 매일신문이 3월 28일 날 조사한 겁니다. 여기에는 주호영 49.4, 그 다음에 김부겸 39.2. 그래서 무려 10.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마 지금까지 6개의 조사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조사였습니다. 대구방송과 매일신문이 의뢰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날 조사한 겁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건 면접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호영 의원이 38.3, 김부겸 의원이 41.3,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3%포인트죠. 김부겸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앞선 결과는 이거 하나입니다. 6개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는 3월 28, 29. 이것도 이제 동아일보 리서치하고 리서치는 3월 28일, 이거는 3월 28, 29. 여기에 조사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44, 김부겸이 40.1. 그래서 3.9%포인트 차이로 주호영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또 같은 날 3월 28일 TV조선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주호영 44.3, 김부겸 37.1. 그래서 7.2%포인트 차이로 주호영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가 입소스라는 데에 의뢰해서 한 건, 요거는 하루 더 앞섭니다. 3월 26일부터 27일 사이인데 주호영 44.8, 김부겸 37.4. 그래서 7.4%포인트 차이. 그 다음에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 리서치라는 곳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건데 3월 28일과 29일 여기는 김부겸 34.8, 주호영 53.4. 거기에다가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8.2 이렇게 나왔는데,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이진훈 후보는 어제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 수성을에 무소속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훈 씨는 주호영 의원하고 같이 수성갑 선거에서 주호영 의원과 같이 경쟁을 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계열이죠.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 계열의 이진훈 후보가 8.2% 정도를 얻었었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한테 더욱더 유리해졌다. 구도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6개 조사에서 5개에서 상당히 앞서고,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 조사가 전부 이진훈 후보가 들어가 있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진훈 후보가 몇 퍼센트라도 다 얻었던 그런 표인데, 이진훈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그 표가 거의 대부분 아마 주호영 후보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현재의 조사, 이진훈 후보를 넣고 한 조사도 이런데 빼고 만약에 조사를 벌이면 주호영 의원이 더욱더 앞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오늘 김부겸 후보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보면 김부겸 후보의 지금까지의 판단으로 보면 패색이 완연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앞으로 13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 뭐 대략적인 판세는 뭐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조사했다는 이 3월 28, 29 이걸 보면요. 자, 김부겸, 주호영, 이진훈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95%가 넘습니다. 96%가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구 수성갑에 있는 유권자들의 96% 정도는 자기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안 밝힌 사람 4%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4%가 전부 다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뒤집지 못합니다. 뒤집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아마 다른 지역까지는 몰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질문을 첫 번째 질문만 하면 무려 한 40%에 가까운 숫자가 나 아직 지지 후보 결정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2번 정도 더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층이 줄어들죠. 아마 대구 CBS와 영남일보가 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했던 이 조사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96% 정도가 응답을 이제 지지 후보를 완벽하게 정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그 중에 이진훈 후보를 지지했던 8.2%의 대부분은 다시 또 주호영 후보한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구 수성갑의 선거는 이변이 없는 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김부겸 후보가 오늘 대선 도전 선언을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몸부림들은 아마 김부겸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만약 다소 밀리는 형국에 있는 후보가 이런 식으로 도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 같으면 뭐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맞붙었으니까 두 사람은 다 대선 주자라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광진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동작을 같은 경우, 광진을의 오세훈 후보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정말 패색이 완연하다라고 싶으면 아마 대선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직 뭐 광진을이나 동작을에서 그런 패색이 짙었다 하는 이런 일부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는데, 패색이 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그런 있고, 어떤 조사는 또 뭐 승리하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하는 식으로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진척을 봐야 된다. 근데 오늘 김부겸 의원의 대권 도전 선언을 놓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